자, 지금부터는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예를 좀 볼 건데요. 이 수열이 수렴할지 안 할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요 수열을 딱 쳐다봤을 때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부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얼마인지 조사하는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수열 보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할 건데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일단 항들이 쭉 늘어뜨려져 있고 일반항에 대한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게 너무 큰 힌트네요. 그죠? 일반항에 대한 식이 딱 주어져 있으면은 수열의 규칙을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고, 자, 우선 딱 봤을 때 이 수열은요,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수는 그 수들이 값이 1보단 크겠네요. 딱 봐도. 왜 그러냐? n자리엔 자연수가 투입된다 치고 자연수 조합일 텐데 이 분수는, 자, 그런데 자가 어쨌든 플러스 1이 돼 있어갖고 분모보다 커요. 1만큼. 분자가 분모보다 어쨌든 크고, 그럼 당연히 요 값은 n의 값에 상관없이 자연수 범위 내에서 n의 값을 뭘로 설정을 하든 간에 요 분수식은 1보단 값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수는 전부 다 값이 1보단 클 거예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항 봅시다. 첫째 항이 2로 출발해요. 2로 출발해서 벌써 둘째 항 가자마자 1.5로 떨어집니다. 훅 떨어졌죠, 값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니까 통분해보면 값이 또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통분해볼까요? 6분의 9고 이거는. 자, 셋째 항 통분해보면 6분의 8이에요. 벌써 값이 또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도 통분해보면 값이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에서 출발해서 벌써 1.5로 내려왔고 값이. 그 다음에 1점 몇인데 어쨌든 값은 계속 떨어지네요. 값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패턴을 보면 값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1보단 큰 값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1점 몇인 값을 유지하면서 값이 계속 절대값이 줄어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1에 근접한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은 1에 수렴할 것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드러나는 몇 가지 패턴을 보고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수식을 보고 우리가 그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수열은 수렴할 거야 1에. 그리고 이 수열의 극한값은 1이야 라고 추론해 줄 수 있는데 뭔가 좀 미적지근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논리적인 판단을 한 건 맞는데 좀 미적지근한 감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함을 없애려면요, 그래프를 활용해주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프 좀 봅시다. 자, 위에 띄워져 있는 거는 요 수열의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n축이고요. 세로축은 an축이에요. 자, 가로축은 그 항의 번호를, 그 다음에 세로축은 항의 값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의 값이 2니까 자, 첫째 항의 값이 2다라고 해서 1,2에 점 찍혀 있고, 둘째 항의 값이 2분의 3이니까 둘째 항의 값 2분의 3이다 해갖고 2,2분의 3이 점 찍혀 있고, 그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띄워드렸지만 지금 안 띄워져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려봐 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쳐다보고 그리면 돼요. 1,2에 점 찍고 2,2분의 3 점 찍고 3,3분의 4에 점 찍고, 그러다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 같은 거는 여기 지금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의 식 보면서 5 집어넣고 6 집어넣어서 값 계산해서 찍으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점 하나하나 보면서 점을 찍는 것보다 더 편하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 변수를 x로 바꿔놓고 그냥 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함수는 식을 살짝 변형해주면 x분의 1에다가 1이 더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x분의 1 더하기 1 유리함수의 그래프고, y는 x분의 1이라는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죠. 1만큼. 그래프가 이럴 거란 걸 되게 빨리 알 수 있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갑자기 왜 그리나요 싶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요 그래프에서 x값이 음수일 땐 다 버리고 x값이 양수일 때 보는데 그 중에서도 x가 1, 2, 3 같은 자연수일 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x값이 자연수일 때만 점을 콕콕콕 집어내면 그냥 요 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긴 지금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긴 정의역이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인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냥 x값이 자연수일 때만 골라서 보면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 하나하나를 다 찍어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요 라인 타고 결국엔 점들이 위치할 거거든요.
요 점들이 요 라인 타고 위치한 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결국에는 Y1이라는 선에 접근해 갈 거기 때문에 점점 그렇죠. 점근선에 들러붙으려 할 거기 때문에 이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히다가는 값이 1에 수렴할 거야. 이 수열은 1에 수렴할 거야. 극한값은 1이야. 라는 거를 이걸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내줄 수 있겠죠. 이 수열은 1에 수렴해. 극한값이 1이야. 요 그래프 보면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항들이 쭉 나열된 걸 보면서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수식 보면서 눈치껏 여기서 판단하는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인데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 끝날 때쯤엔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겠느냐, 요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고 요렇게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편한 방법으로 결국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an이 어떻게 되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보면 된다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일반항이 어떻게 되나 보면 되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분모 분자 다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지금 차수가 똑같기에 최고차항 계수비 1. 이런 식으로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식이에요, 형태가. 이렇게 극한값을 찾아주는 원리가 함수의 극한때랑 똑같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처리하는 거. 근데 수열의 극한때도 한 번 더 이런 걸 공부할 거거든요. 부정의 극한 처리하는 거. 이런 거 극한값 계산하는 거 곧 공부할 거니까 결국 이번 챕터 끝날 무렵에는 이 수식 자체가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너무 좋은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식 등장했네.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싶어야 되겠고 보내는 순간 수렴 여부와 함께 극한값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좋은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